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드디어 종합주가지수 2900선을 넘겼습니다. 작년 고점마저 돌파한 것인데 오전장에 급등 후 눌림이 있었지만 오후장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선물 390선에 안착을 했죠.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우리 증시 마지막 오버슈팅 가능한지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해봅니다. 한편 유럽과 미국 증시는 의외의 눌림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CPI 발표 후 지수 선물이 상승했지만 그 폭이 너무 약했고 또 장중에도 여러 차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핵시설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로 타격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소개령이 있었죠. 그래서 유가가 폭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장 개장 전에 스크립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또 갭상승 출발을 했고 외국인들은 처음 1시간 동안 3천억 가까이 선물을 매수했는데 의외로 현물은 매수가 약했어요. 최근에 연속해서 선형적인 현물 매수를 하던 것에 비하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템포 조절은 야 이거 시장이 다운 거 아닌가? 이런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아주 좁은 박산에서 움직였을 뿐 더 이상 밀리지 않았고 또 특히 꾸준히 콜옵션 환매가 들어온 것이 특징이에요. 다만 오늘 외국인이 현물 매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인덱스 바스켓이 비중에 맞춰서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인덱스 트래킹 에러를 그러니까 만기 결제 에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매수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의한 매수가 아니라 만기 관련 매수라고 봐요. 여하튼 시총 상위 종목의 매수세가 유지되니까 시장이 밀리지 않았고요. 또 5장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3,500억까지 늘린 것을 모두 치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39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선물 롤오버 상황도 볼게요. 이번 만기주에 선물 6월과 9월 스프레드는 1포인트대에서 롤오버가 시작돼서 어제 눌려 오늘도 눌려 그래서 어제는 0.75포인트 그리고 오늘은 0.45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이것은 이번 만기까지 매수세가 일단 시장 계속 받칠 거지만 9월물 선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최소한 기간 조정 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쩌면 다 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6월과 9월이 선물 미결 동향을 몇 년치를 다 함께 볼게요. 일단은 이번 거 만기 하루 전까지 미결제 약정이 6월물 같은 경우에는 11만 6천 개 그리고 9월물은 19만 3천 계약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물이 14만 4천 계약이 남고 9월물은 22만 4천 계약이 미결제 약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번에 6월과 9월 미결제 약정은 굉장히 수준이 낮죠. 이것은 평소보다는 롤오버할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이 다 왔다라면 굳이 차월물로 롤오버를 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2022년 자료도 보면 6월물은 11만 계약, 또 9월물 같은 경우에 22만 6천 계약이 남아있는데 만기 하루 앞두고 6월물이 미결제 약정은 11만 계약밖에 없지만 9월물이 미결제 약정은 2023년보다도 많은 미결제 약정이 롤오버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02년에는 6월에서의 시세가 9월에도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물량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6월과 9월 선물 미결은 6월물에서 이번 상승이 일단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9월은 새로 포지션을 짜면서 기간 조정을 한참 거친 다음에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물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것 같아요. 옵션 시장을 보면 드디어 변동성이 빠르게 죽고 있습니다. 이제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콜옵션 환매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마켓메이커들은 상단 레인지 385선을 어쩔 수 없이 390선까지 끌어올리고 하단 레인지는 380선까지 끌어올렸는데 화요일까지만 해도 옵션 가격이 날뛰고 있었지만 이제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지수 상승에도 옵션 가격이 별다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옵션 시장 또한 지수가 대충 올라올 만큼 다 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6월물에 마켓메이커들이 처음 팔아놓은 극외가 콜옵션들이 대부분 100배가량 시세가 발생했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급등에는 풋옵션을 팔아서 델타를 맞춘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6월 4일 선물이 처음 370선에 도달하면서 마켓메이커들은 풋 클래스는 사실상 포기하고 콜 클래스 내에서 스프레드로 델타 해지를 하다 보니
지수익 움직임이 디지털적으로 나타나는데요. 360, 370, 380, 390 이렇게 매우 중요한 행사가인 이 포인트 피규어에다가 종가를 맞추는 이유는 행사가에 맞춰서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프레드로요. 시장은 정말 놀라운 유기체입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너무나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는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 듯 했으나 이것도 매수세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지루한 박스 흐름을 보였고요. 또 전일 크게 늘렸던 라인 메탈이 오늘은 4%대 반등을 했으나 전일이 음봉을 감싸지는 못했어요. 뉴스플로우 또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끝나서 양국 대통령이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시장이 매우 조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라인 메탈이 반등한 동안 다른 종목들이 어제 살짝 반등을 한 것을 도루묵을 쳐버렸죠. 자동차나 럭셔리 주식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유럽 증시는 특유의 기나긴 횡보장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그런 것 치고는 여전히 변동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죠. 실질 변동성은 굉장히 낮은데 옵션 가격만 해지 수요 때문에 더럽게 높다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은 미국 CPI가 의외로 약하게 나오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논팜 이후 하락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대신 이 반등으로 채권 변동성은 확 죽어버렸죠. 특히 코어 CPI나 CPI 모두 전월 대비 0.1%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 관세 충격 같은 것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지표를 마사지했을까요? 여하튼 CPI 상승률이 확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급반등하지 않은 것은 아직 관세 이슈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좀 시차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 때문인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있었던 미국 10년 국채 입찰 또한 무난히 마감됐는데 그냥 채권 시장이 박스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화시장에서는 드디어 멕시코 페소화가 스퀴즈를 줬습니다. CPI 발표와 함께 비달러 바스켓 대부분 상승할 때 멕시코 페소화가 연중 신고가 갱신했고요. 이후 미국 세션에서도 추가 상승해서 점심때까지 1.2%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유로화도 월중 고점까지 상승했는데 또 오지달러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어요. 지금 통화선물 만기가 코앞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시장은 특별히 의미 있는 그런 행보보다는 박스권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연일 기름이 폭등 중입니다. 어제는 무려 6%대의 상승이 나왔죠. 중동 지역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대사관에 소개 명령을 내리고 군인 가족들은 중동에서 떠나라 이러면서 이건 뭔가 큰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긴장감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 됐든 이번 상승은 지난 2달간 기록했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숏을 쌓았던 트레이더들이 이번 주 주봉에 대해서 양봉 인정 이러면서 손절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기상 이슈 예를 들면 멕시코만 허리케인 이런 일시적인 이슈로 급등이 났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섣불리 매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인류가 1945년 이후로 핵을 써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개념을 상실한 네타냐후가 정말 핵을 써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유럽 세션에서 맹렬한 하락을 보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구리 광산 중 하나인 그 콩고의 그 카모아 카콜라 광산 여기 지진이 있었는데 이게 피해가 복구돼서 곧 채굴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거기다 더해서 이제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이 결국 해결되면 구리 가격이 붙어있던 좀 프리미엄이 좀 빠지지 않겠냐 이런 이유로 구리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아직은 다른 상품들은 인플레이션 관련이 없는 그런 그 박스 장상을 보이고 그리고 기름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박스를 돌파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유럽 세션 시작 후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냥 변동성 매도가 지배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CPI 발표 전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 SNS를 통해서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이 서명을 남기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자 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거리긴 했는데요. 상승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CPI가 전월 대비 0.1%라는 상승 속도가 확 줄은 것으로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22,106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일 대비 0.7%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CPI가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5분봉 하나에 0.8에서 1.2% 하나 상승해주고 그 다음엔 또 얼마나 오를지는 이건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흐름이 나왔어요. CPI 발표 후 첫 5분봉이 양봉 나오긴 했는데
윗꼬리도 크게 달았고 또 본장 개장 전에는 CPI 발표 후 상승한 부분을 절반 가까이 되돌려줬고요. 본장 개장 후 15분간은 또 차익 실현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수가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번 CPI 발표는 좀 의외다. 그러나 시장에 긍정적인 충격은 주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0.5%짜리 자율반등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 기본적으로 올라오면 매도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였던 시장이에요. 특히 유럽 증시가 연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유럽 마감 때 한 번 더 눌렸는데 오후장 앞두고 또 한 번 반등을 했지만 이번에도 CPI 발표 후 기록한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장마감 무렵에는 당일 들어온 매수세마저 그 이란 리스크 때문에 손절매가 나오면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더 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던 유럽 증시가 휴식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미국도 상승 모멘텀을 빠르게 이루고 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신 변동성을 띄우는 것과 같은 급락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요. 오늘 CPI 발표와 함께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17.4포인트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변동성은 17포인트 중반에서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45분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소개령 소식이 전해지자 변동성이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무역 전쟁이라든지 또 가자 지구 전쟁, 또 인도 파키스탄 전쟁,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제 시장은 그런 것들은 좀 면역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새로운 이슈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전쟁 이슈가 터진다. 이것은 또 변동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또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래서 좀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줄 때는 생각하지 않은 재료들을 핑계 삼아 조정을 주곤 하죠. 개별 종목에서는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한 오라클이 6%대 급등을 해서 전 고점에 바짝 다가간 것이 눈에 들어오고요. 또 애플이나 메타, 아마존 등 주요 테크 대기업들이 고가에서 솔솔 밀리기 시작하는 것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단순 차익 실현 관점에서의 매도가 돼요.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이 말문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를 레벨업이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익 실현이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즉 시장이 고가권에서 뭉개지는 것인데요. 연일 달리던 MSCI 에퀴 월드 인덱스죠. 얼컨트리 월드 인덱스 이것도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을 어떻게든 종가 고가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는 최소한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 근데 가격 조정 같지는 않고 기간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하여튼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시가 갭상승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면 크게 하락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일 등가 양압을 4포인트 수준에서 맞춰놓은지라 여기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장 초반부터 더 누르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즉 오늘에 한해서는 단기 풋옵션 매수도 노려볼 만한데 다만 철저히 단기 매수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차월물 풋옵션은 아직은 매수할 때 아닙니다.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동안 시장이 상승할 때 풋옵션은 제가 쳐다도 보지 말자라고 했는데 오늘에 한해서는 근월물 풋옵션을 단기로 매수하자. 이건 뭐냐면 이 정도 프리미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마켓 메이커들이 함부로 풋옵션을 매도하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단기 풋옵션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뭐 오늘 뭐 폭락 또는 뭐 급락 뭐 대음봉 아닙니다. 근데 시장이 전체 흐름은 여전히 상승장이에요. 물론 본장 개장 후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또 들어온다? 그러면 장중 등락은 있을지언정 의미 있는 하락은 안 나오겠죠. 롤오버가 지금 상당량 진행됐고요. 또 딱히 9월물로 롤오버를 얼마 안 하고 이번 6월물 만기의 선물 포지션 다 치우려고는 그런 물량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장중에 등락이 좀 심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만기 하루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하단 레인지를 10포인트로 넓게 잡았는데 당일날 개인들이 외가격 옵션을 어떻게 매수하는지에 따라서 신속하게 레인지를 좁힐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는 등락장이 나오되 오후장에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하락의 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럽 증시에 대해서 롱마인드 가졌어요. 근데 철회합니다. 아주 지루한 박스장이 진행될 것 같아요. 유럽 증시 특성상 한번 박스장에 들어서면 아주 지긋지긋한 박스를 보이는데 5월 12일에 급등이 마무리되고 지금 한 달째 박스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슬 움직일 때가 되었다. 레벨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주도주였던 라인메탈이 계속 밀려요.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더 긴 박스장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박스 만들면 한 2달, 심하면 석 달까지도 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시장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요. 혹여 뭐 이스라엘과 이란 핵 이슈가 발생해서 급락이 나왔다. 이건 좋은 매수의 찬스로 생각할 겁니다. 참 가슴 아프네요. 뭐 수많은 생명이 달린 문제를 찬스로 생각하는 건 좀 비정하긴 하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또한 장중에 등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세가 뭐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 아니고요. 장중에 저가 매수와 또 차익 실현 반복되는 그런 박스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의미 있는 바닥 찍었다 그러면 이후에 시장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얼마 눌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다음 주는 미국과 유럽 옵션만 기주고요. 또 옵션이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누적적으로 발행됐어요. 그래서 굳이 델타 헤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음 주까지도 시장은 아주 지루한 박스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눌리면 매수를 하되 매수를 막 끌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매수 포지션은 도루묵이 되는 그런 단타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